여러분, 오늘은 신규 사업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아버지, 논의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회사 자금이 불분명하게 사용된 내역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개인 명의로 설립된 여러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돈이 총 5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 아버지께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최근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판단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여러 이상 행동들이 목격되고 있으니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그날, 저는 제 서재에 혼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산, 67의 나이에 김준호 건설의 회장으로 일하며 평생을 사업에 바쳤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라.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장례식 정장을 입은 채로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어쩌면 기다림의 표정이었을까요? 준호야, 좀 앉아라. 저는 옆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네, 아버지. 그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비는구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지만 아들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며 아들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더 많았습니다. 회사 일은 잘 돌아가고 있니? 저는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굴러갈 테니. 일부러 이런 말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살피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불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저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점점 권력과 돈에 집착하는 모습,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료들을 밀어내는 방식. 모두 제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회사 부회장인 최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현아,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물론이지. 태산, 무슨 일인가? 내 지분 20%를 내게 넘기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농담하는 건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설명할게. 내일 만나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 유언장을 변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을 매각하셨다고요? 그래. 준호야,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내 몫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단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 최 부회장에게요? 제가 인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충분한 자금이 있었나? 난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단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던진 미끼였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미래와 통화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의 병환 소식에 급히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빠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무슨 말 전할까요? 아니다. 그냥 잘 지내라고만 해라. 그리고 미래야, 조만간 큰일이 있을 거다. 내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이해하도록 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다 너희를 위한 거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아들을 이렇게 시험해도 되는 걸까?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을 위한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재의 금고를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준비해온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들은 곧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아들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래도 이것이 그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아들이 내릴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며 저는 남겨진 자들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서재 책상 위에는 이미 몇 개의 서류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 건설의 재무 상태와 주요 계약서들, 그리고 제가 30년간 일구어온 사업에 숨겨진 비밀들이 담겨 있었죠. 회장님, 차준일했습니다. 오랜 기사 박종철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알았네. 곧 내려가겠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던 저는 문득 제 얼굴이 아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은 그녀가 늘 웃을 때 생기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최상현 부회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저와 함께한 친구로 제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함께 겪어온 사람입니다. 태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준호가 내 아들인데. 상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야. 내 아들이기에 더 엄격하게 시험해야 해. 내가 일생을 바쳐 만든 회사인데 그저 욕심만으로 물려받게 할 수는 없어. 상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하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부자간의 정을 생각해주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현은 언제나 저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아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부지에 대한 대출금 상환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 내가 그 일을 깜빡했구나. 일부러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갑자기 이런 상환 요청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그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거든.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요? 아버지, 지금 회사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있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들이 떠난 후 저는 회사 CFO인 장 이사를 불렀습니다. 장 이사, 아들이 회사 재정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거든 정확히 알려주게. 하지만 내가 따로 지시하는 계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게. 네. 회장님, 이해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파주 부지 대출금 상환 요청은 첫 번째 미끼였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법률 자문인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변호사, 내일 아들이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아마도 내 정신감정에 관한 상담을 할 거예요.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럴 겁니다. 내 아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아들이 찾아가면 이 서류들을 보여주세요.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복사는 허락하지 마세요. 그저 보여주기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래야, 오빠가 혹시 내 건강에 대해 물어보던가? 네, 아버지. 오빠가 아버지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물어봤어요. 치매 검사도 하셨는지 특별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미래야. 내 오빠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심판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어.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미래야,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란다.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의 사진이 있는 거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들이 제 기대를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저는 제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진짜 유언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문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김준호 건설의 진짜 재무 상태와 제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새로운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모든 것은 아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욕심과 배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아들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양심을 찾는다면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아들이 취할 행동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제 가슴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들을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법이니까요. 아침 일찍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최상현 부회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상현아, 무슨 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태산, 준호가 은행에 갔어. 파주 부지에 대한 재담보 대출을 신청했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벌써 생각보다 빠르군. 그뿐만이 아니야. 어제 저녁에 장 이사를 만났다더군.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고 해. 예상했던 일이야. 장 이사가 어떻게 대응했나? 내가 지시한 대로 표면적인 정보만 알려주고 특별 계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네. 상현, 계속 준호를 주시해줘. 오전 회의를 위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속삭이고 제가 지나갈 때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아들이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맨 끝자리에 아들이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규 사업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저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논의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회사 자금이 불분명하게 사용된 내역입니다. 특히 아버님 개인 명의로 설립된 여러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돈이 총 50억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뭐냐? 아버지께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최근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판단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여러 이상 행동들이 목격되고 있으니까요.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사회에 아버지의 회장직 사퇴와 제가 임시 회장직을 맡아 회사 경영을 정상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 안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회사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그럼 내가 발견한 그 50억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니? 아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러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개인 자산으로 은닉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준호 건설 미래발전 기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내가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회사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이다. 내가 말한 그 50억은 모두 여기에 투자되었고, 현재 120억까지 성장했지. 직원들이 은퇴할 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어.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비밀로 하셨습니까? 이사회의 보고도 없이. 왜냐하면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회사를 일으켜 세울 때부터 함께해온 직원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어.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해봅시다. 준호가 제안한 대로 내가 사임하고 그가 임시 회장이 되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준호, 내 사무실로 따라오거라.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그랬다면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야. 저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기도 해. 나는 내가 어떤 리더가 될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저를 함정에 빠뜨리신 겁니까? 아니다.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거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내 의지였어. 아들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아들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더욱 격렬하게 저를 공격할 것이고, 저는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며 아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상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태산, 준호가 법무법인을 찾아갔어. 너를 고소하려는 것 같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너희 부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관계는 이미 끊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법이지.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딸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래야, 오늘 오빠가 연락했니? 네. 아버지, 오빠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빠를 이용하고 속였다고. 그랬구나, 미래야. 앞으로 며칠간 힘들 거야. 하지만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렴.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인데. 그래, 가족이기 때문이야.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되어야 하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서재의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이 도시,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물려줄 아들. 과연 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전면전은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제면에는 김준호 건설 내분 심화, 창업주와 아들 간 경영권 분쟁 표면화라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아들이 제공했음이 분명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산 회장, 회사 자금 수십억 불법 유용 의혹, 건강 상태 불안정으로 경영 판단력 상실, 회사 미래 위해 긴급 경영권 교체 필요. 저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제 피와 살을 나눈 아이가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장님,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하게.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준호 이사님이 어제 저녁 법원에 아버님을 상대로 흑연인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정신 능력이 저하되어 재산 관리와 경영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우선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가족 간의 일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변호사,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억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일구어냈지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는지. 준호는 그 과정 없이 완성된 회사를 물려받으려 합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텐데요. 때로는 무너져야 더 강하게 재건할 수 있는 법입니다. 박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최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현아, 상황이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태산, 정말 괜찮은 거야? 신문에 내 얼굴이 온통 도배되어 있다고. 평생 쌓아온 명성이. 명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내 아들의 미래지.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해온 미라클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오후 3시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주게. 모든 임원들이 참석하도록. 그날 오후 임원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도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부자 간의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서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 안팎으로 많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야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야기, 모두 사실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임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미라클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대형 부동산 개발 계획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5년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강남 일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최첨단 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죠. 총 사업비 2조, 예상 수익 5조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모든 인허가 과정을 마쳤고 내일 정부 발표와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김준호 건설은 국내 3대 건설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임원들이 흥분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경영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개인 자격으로 시작했다. 내 개인 자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진행했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권리를 김준호 건설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친 이 회사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제 나는 은퇴할 것이고 새로운 경영진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저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 사직서다. 오늘부로 나는 김준호 건설의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모든 임원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승리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 미래야, 때가 됐구나. 하지만 오빠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그냥 넘겨주실 수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무슨 뜻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내 오빠는 이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어. 이제 그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차례지.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가혹한 시험을 준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제 사임 소식과 함께 미라클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준호 건설의 주가는 순식간에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회장이 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몰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욕심과 성급함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지,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지 한 달, 저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작은 별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루는 이른 아침 오랜 친구 최상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산, 뉴스 보고 있나? 아니, 여기선 뉴스도 잘 안 보네. 무슨 일인가? 미라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준호가 대응을 잘못하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 부지는 환경 이슈가 있었지. 내가 5년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두었는데 준호가 내 노트를 확인했을까? 글쎄, 너무 조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어. 지켜보자. 상현아, 준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물러난 후 아들은 미라클 프로젝트를 서둘러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오랜 시간 쌓아온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환경 문제 해결책 등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틀 후 딸 미래가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정말 힘들어해요. 프로젝트 반대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고 언론에서는 김준호 건설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미래야, 내 오빠는 내 서재에 있던 프로젝트 노트를 확인했니?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빠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구축해온 지역협력 네트워크도 다 무시했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버지,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오빠도 점점 초조해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 미래야, 내 오빠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 미래가 떠난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 시위는 날로 거세지고 정부는 인허가 재검토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일주일 만에 40%나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구나.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미라클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정부도 인허가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내 서재 책상 서랍에 모든 자료가 있었어. 환경 영향 평가 대안, 지역 주민 상생 방안, 환경단체와의 협약서 모두 준비되어 있었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려다 실수를 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순간을 위해 저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순간을.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서울로 가겠다. 내일 회사에서 만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몇 개월 만에 김준호 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해결책이 있다.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지역 주민들과의 협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체 설계안까지.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신가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5년간 준비한 이 프로젝트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지. 진짜 목적이요? 그래.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야. 이곳은 김준호 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곳이다. 친환경 건설, 기술연구센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공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설까지. 이것이 내가 꿈꾸던 김준호 건설의 미래였어.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것은 욕심뿐이었다.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돈과 권력만을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지. 이것이 내가 40년간 일구어온 회사의 미래를 맡길 사람의 모습인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강한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리더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 선택의 시간이다. 저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문서가 있다. 하나는 내가 회사로 복귀하는 서류, 다른 하나는 내가 진정한 회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영 계획서야. 선택은 내 몫이다. 아들은 봉투를 열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저는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 진정한 깨달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아들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사직서였습니다. 저는 아직 회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과 진실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직서는 필요 없다. 저는 아들이 내민 종이를 접어서 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었다. 아들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저지른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고소한 것도,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거짓 증거를 만든 것도,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를 시험한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겠니?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는 다시 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리더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을 하는 사람이어야 해. 내가 35년간 이 회사를 일구어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뢰였다. 직원들과의 신뢰, 거래처와의 신뢰, 고객과의 신뢰.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회사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얻기 위해. 이제 알았으니 됐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일할 거야. 나와 너, 부자가 아닌 동료로서. 한 달 후, 김준호 건설은 미라클 프로젝트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설계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한 이 계획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변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권력과 돈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딸 미래는 이런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오빠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미래야, 내 오빠를 변화시킨 것은 내가 아니라 실패와 깨달음이었어. 때로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야 진정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법이지. 6개월 후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내의 산소에 함께 찾아가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저는 아내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들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래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옛 추억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롭게 구상한 회사의 미래 계획입니다. 신뢰와 상생을 모토로 우리 회사가 단순한 건설회사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계획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준호야. 이건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는 한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 아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진정한 리더로 키워낸 것입니다. 준호야.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정말로 온 것 같구나.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아니다. 이제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너무 오랫동안 일만 했으니 어디로 가실 건가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구나. 내 어머니와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니면서 어머니 목까지 세상을 보고 싶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편지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여행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첫 번째 여행지인 그리스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보니 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 내 어머니는 항상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보고 싶어 했었지. 이곳의 하얀 집들과 푸른 지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정말 아름답구나,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가혹한 시험을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너는 이제 알게 되었을 거야. 회사 소식을 들으니 미라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구나. 정말 기쁘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의 진실함과 정직함이다. 내가 그 길을 걷는 한 김준호 건설은 영원히 번창할 것이다. 다음 편지는 이탈리아에서 보내마. 너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토스카나의 포도밭을 방문할 예정이란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창밖으로 산토리니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했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가끔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을 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때 그 결과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 부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하지만 같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